세 번째 단락은 쇼팽은 스케르찬도를 적어놓고 조금 다른 캐릭터를 부여했는데요. 이러면서 마치 빠른 춤곡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모티브도 이 질문 모티브에서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변주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여러 감정의 스토리를 거쳐서, 그리고 충격의 소용돌이를 넘어 여기로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치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마치 그 슬픔과 그런 절망적인 부분마저 순간적으로 재미있는 현실을 착각할 정도로, 아니면 환영해 보일 정도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모티브의 근원인 이 단어가 그렇게 유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곡은 점점 이제 더 거세지고요. 이 질문 모티브가 낮은 영역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 노래한 듯하게 울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주저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정말 호소력직해 노래하고 있네요. 정말 자신의 감정을 진심을 다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려면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 질문 모티브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꿈에서 가장 달콤하게 사랑한 그녀가 이 등장인물에게 가장 듣고 싶은 한 단어를 얘기해 줬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 곡의 주인공이 그 사람에게 직접 자기가 뜨겁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곡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러면서 100만 번 자기의 감정을 반복해서 얘기한다 한들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이 반복이 되죠. 앞에 듣던 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왜 그럴까요? 쇼팽은 앞에 베이스도 움직임을 줬고 피아노로 작게라는 말을 통해 걸어다니는, 아니면 왈츠를 춘 듯한 템포 안에서 자기의 회상을 천천히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음영을 부여했다면, 세 번째는 피아니시모의 소토보체가 있습니다. 정말 작게, 그리고 목소리도 반으로, 베이스도 계속 레로 멈춰 있고,
주변은 조용해졌고 머리도 차가워졌고 긴장도는 더욱 높아졌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 곡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해서 고백을 한던 무엇을 원하든 외치던 간에 이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처음 자리로 돌아온 그 주인공은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유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쇼팽은 여기서 Il più forte possibile, 가능한 한 가장 크게, 그리고 아파시오나토, 열정을 다해. 이 곡은 빅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걸로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곧이어 코다가 펼쳐지는데요. 코다의 음형을 살펴보면 사실은 더 이상 멜로디가 나오진 않아요. 이런 쪼개진 음영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음영은 쇼팽은 이 제가 질문 모티브라고 말씀드린 이걸 화음으로도 생각했어요. 이거를 소리를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사실 화음으로 보자면 사실 이것도 이 모티브에서 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성적인 틀 안에서 내 말을 전개할 수 있다면 여기는 모든 게 다 쪼개졌어요.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말도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이 너무 날카로워서 마치 심장을 다 상처낼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는 이런 마치 왈츠를 연상시킨 듯한 리듬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왈츠는 없고 2분의 2로 박자가 바뀌면서 두 박자 계율로 변하면서 이런 리듬도 굉장히 거칠어지죠. 쇼팽은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화음을 노출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화음은 G 마이너의 네아폴리탄 화음이라고 영미권에선 부르고요. 독일어권에서는 위너 아코드라고 해서 비엔나 음악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화음이라고 합니다. 이 화음은 사실 평범할 수 있는 그 화음에 큰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작곡가들이 본인의 감정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을 때 이 화음을 넣었는데요. 베토벤을 들어보면 이 화음은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이죠. 쇼팽 발라드 1번에서 사실 이 위너 아코드, 네아폴리탄 화음은 그 전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딱 한 번 제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처음이에요. 쇼팽은 이 위너 아코드를 넣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떤 등장인물이 큰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바로 그 감정을 다 말로 전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고. 그 감정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이 코다 결말에서 이 감정이 무엇인지 나오는 것 같아요. 쇼팽은 지속적으로 이 감정을 격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곡은 점점 격해지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비극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감정도 최고조로 올라갔고요. 이제 질문 모티브가 나왔으니 이제 대답 모티브가 나올 차례가 되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대답이 정말 숨이 모자랄 때까지 절규하는 듯한 그런 감정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모티브가 가장 위의 영역부터 가장 밑에까지 모든 영역을 훑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등장인물이 인물의 최후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가 선택한 어떤 결정인 것 같고 마지막 순간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음악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음악은 원래는 이 모티브는 그전에는 이렇게 왈츠의 음영이 잔잔하게 펼쳐졌다면 지금은 왈츠는 끝나고 음악은 정지하고 그 왈츠를 쳤던 흔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단어가 거칠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했는데 이제 대답이 어떨까요? 대답은 없고 왈츠 아까 그 리듬의 흔적만 남아있고 사실 아주 거친 음역만 남아있네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아까 물어봤을 때는 이성의 틀 안에서 대답이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한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누군가를 불렀는데 대답은 없고 그냥 거친 바람만 그 황량한 마치 무덤 위를 세차게 부는 것처럼 영혼이 담긴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이 사랑했던 사랑과 인생과 모든 게 비극으로 치달았고 이 사람마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모티브가 나오죠? 리스트의 대답이 어떨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이 곡의 결말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을 치니까 심장이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 곡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수많은 같은 단어로 고백을 하고 왜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감정 경험을 했는지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삶과 사랑은 송두리째 유리의 파편처럼 다 깨져버렸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 곡을 보면은 마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책 형식만 봐도 편지로 적혀져 있는 형식이라 편지로 담담하게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이 곡이 갖고 있는 감성과 비슷한 것 같고
등장인물도 한 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은 정혼자가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참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났지만 다시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만났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마다 이 사람의 상황은 급격하게 더 안 좋아졌던 거죠. 마치 이 곡처럼요. 어느 정도 그 마지막의 분위기도 이 곡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쇼팽은 이 그 소설을 참고해서 쓰진 않았지만 그 소설이 당시 낭만주의 시대를 열었던 작품이고, 전 유럽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영감과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면 쇼팽 시대에서는 작품과 감정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곡을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그 두 개의 모티브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데요.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사랑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뜻이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변화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 곡을 해석해 보는 건 어떨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